순노루TV. 제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 중 아직도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제가 당시 유치원생일 때 원장 선생님이 친구들 앞에서 말씀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세상엔 착한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이 있다. 겉으론 나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으니 처음 보거나 수상한 사람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셨는데요. 그때는 1999년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계기가 되었던 태완이 황산 테러 사건이 일어난 해였죠. 보통 우린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을 많이 착한 사람과 덜 착한 사람과 같이 나누진 않지만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의 무게에 따라 셀 수 없이 많은 호칭으로 불립니다. 그중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목은 역시 살인일 겁니다. 이들 중에서도 스스로가 세운 철학과 망상에 빠져 자신과 연관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자들을 우린 연쇄살인마라고 부르죠. 오늘은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했던 전 세계의 악명 높은 살인마들과 검거된 후 그들이 남겼던 발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위, 에드먼드 캠퍼. 1948년 미국 태생의 에드먼드 캠퍼는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부모님 밑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특히 알코올 중독자였던 어머니는 캠퍼에게 일상적으로 폭언을 하고 8개월간 지하실에서만 생활하게 하는 등 신체적인 폭행 또한 가했다고 하는데요. 그 영향 때문인지 캠퍼는 15살 때 친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살해함으로써 살인행위를 시작합니다. 재판장에서 왜 그랬냐는 판사의 질문에 단지 할머니를 쏘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이에 판사는 캠퍼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판단했고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병원에 수용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른 범죄자들의 경험담을 들으며 오히려 가학적인 성적 환상을 키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그는 1969년 21살에 가석방되어 다시 사회로 나왔고 마치 예견되어 있던 비극인 것처럼 거주지 인근 대학의 학생들을 아주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m가 넘는 키와 136kg의 거구의 남자에게 약 4년간 총 10명이 희생되고 말죠. 거기엔 자신의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캠퍼는 1973년 어머니를 살해한 뒤 다음날 자수해 검거되었고 종신형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길거리에 다니는 예쁜 여자애를 보면 내 한쪽에선 그녀와 대화하고 데이트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저 아이의 머리에 꼬챙이를 꼽고 싶다고 생각한다. 4위, 존 크리스티. 존 크리스티는 1899년 영국 태생의 살인마로 노동자 계급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학창시절엔 장학금을 받으며 여러 분야에서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이던 우등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이 끝나고 술에 취한 채 들어온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항상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때문에 크리스티는 청소년 시절부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지나칠 정도로 심각한 결벽증에 시달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는 정상이었지만 평생에 걸쳐 성기능 장애로 인해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결혼 후 아내와 이곳저곳으로 이사를 다니다가 렐링컨에 위치한 작은 집에 정착합니다. 그리곤 이곳에서 잔혹한 연쇄살인을 시작하죠. 살인은 아내가 집을 장기간 비우게 되었을 때 주로 이루어졌고 매춘부나 주변 여성들을 집으로 유인한 뒤 살해했습니다. 그리곤 나중에 아내가 뭔가 수상해하자 아내까지 살해하죠. 각 시체는 부엌 천장에 넣거나 집 앞 정원 그리고 마루를 뜯어내 유기했습니다. 그리곤 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시체가 가득한 집을 팔아버리는데요. 결국 크리스티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검거되었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 중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더 밝혀집니다. 크리스티는 수년 전 한 건의 살인을 추가로 저질렀고 당시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교수형을 당하게 한 정황이 드러난 거죠. 이에 영국 경찰은 여론이 거세지기 전 체포 후 단 10일 만에 재판을 끝내고 크리스티를 1953년 3월 사형시킵니다. 그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계명 중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가 나를 매료시켰다. 난 늘 그 말을 어겨야 한다고 확신해왔다. 3위, 피터 크루텐. 1883년 독일 태생의 피터 크루텐은 쾰른 근교 미나임의 가난한 가정에서 13명의 아이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크루텐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의 성범죄자였는데요. 술에 취한 채 휘두르는 폭력과 성적인 학대는 주로 자신의 가족들에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크루텐은 10살 때부터 방화와 절도 같은 범죄로 형무소를 여러 번 들락거렸고 출소 후엔 들개를 잡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들개를 잔혹하게 고문하고 죽이면서 내면의 폭력성을 키우게 되죠. 그렇게 크루텐은 뒤틀리고 왜곡된 성적 욕망에 지배된 괴물의 모습으로 성장해 1929년부터 31년까지 2년간 무려 40명 이상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쿠르텐이 피해자들의 피를 마신 정황이 확인되어 듀셀돌프의 흡혈귀란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체포된 뒤 그는 79건의 범죄 행위를 자백했고 재판부는 90분 만에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해 7월 쿠르텐은 단두대에서 처형당하죠. 이때 쿠르텐은 활짝 웃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곤 처형당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해보라. 내 머리가 잘려나간 후에도 내가 잠깐이나마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내 잘려나간 목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소리를 말이야. 그건 모든 쾌락을 끝내버릴 쾌락일 텐데. 2위 리처드 라미레즈. 라미레즈는 1960년 2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사춘기가 오기 전까진 비교적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가정 불화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며 불안정한 사춘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사촌형은 라미레즈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로 전쟁 당시 사람을 어떻게 죽였고 어떻게 하면 쉽게 죽일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라미레즈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참혹한 전쟁 범죄 사진들을 보여주며 라미레즈의 죄의식을 결여시켜버리죠. 또한 대마초나 마약을 피우게 했는데요. 이 당시 라미레즈의 나이는 고작 12살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청소년기를 겪은 그는 얼마 가지 않아 범죄에 직접 나서게 되었고 25살 때부터 충동적인 살인을 시작합니다. 피해자들은 그와 전혀 관련이 없는 로스앤젤레스의 주민들이었고 사건은 주로 밤에 일어났죠. 그 때문에 그에겐 나이트 스토커란 별명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라미레즈는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아주 엽기적인 방법으로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14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고 피해자들의 몸이나 이마 또는 벽에 피해자들의 피로 악마를 숭배한다는 의미인 펜타그램을 그려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대범하게 정체를 숨기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지문을 확보한 경찰에게 체포되는데요. 그리고 무려 14개월간 재판이 진행되죠. 재판 결과 라미레즈에겐 사형이 선고되지만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진 않았고 2013년까지 살아있다가 림프종 합병증으로 교도소에서 사망합니다. 그는 검거된 후 진행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난 20명을 죽였고 그들이 흘린 모든 피를 사랑한다. 1위 찰스 맨슨. 20세기 최악의 살인마란 별명을 가진 찰스 맨슨은 1934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맨슨의 어머니는 매춘부였고 아버지는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의 직업이 매춘부였기 때문에 맨슨은 어릴 적부터 봐선 안 될 것을 보며 자랐고 심지어 어머니란 자는 맨슨을 술집에 팔아넘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맨슨의 어머니가 강도짓을 하다 체포되면서 맨슨은 그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아이가 돼버리죠. 처음엔 이모가 그를 거두어들였지만 여건이 되지 않자 맨슨을 수도원에 보냅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는 그곳을 탈출했고 절도를 하다 붙잡혀 이번엔 소년원으로 가게 되죠. 하지만 맨슨은 여기에서도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수감과 석방을 반복하지만 끝내 교화되지 못한 채 20살에 가석방되어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곤 자신보다 5살 연하인 여자와 만나 결혼을 하고 2년 뒤엔 아이도 낳는데요. 결혼 후 그는 평범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돈이 궁해지자 또다시 범죄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또 교도소에 수감되고 말죠. 그렇게 그는 과거와 전혀 달라진 것 없이 범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고 1967년까지 약 17년간 교도소를 들락거립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그토록 사랑했다던 아내와 교도소에서 이혼을 하고 그의 아들 맨슨 주니어는 이런 자신의 아버지를 원망하며 훗날 자살을 택합니다.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된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번엔 당시 미국 전역에 널리 퍼져 있던 히피 문화를 추종하는 패거리에 접근합니다. 그리곤 거기서 자신의 교리를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연관지어 설파하여 그들만의 집단을 만들기에 이르는데요. 그 집단이 바로 미국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맨슨 패밀리였죠. 맨슨은 자신의 교리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어느 정도 모이자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유색인종들을 제거하고 헐리우드의 유명 인사들을 없애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실제로 시행하죠. 맨슨 패밀리가 저지른 수많은 잔혹한 사건들 중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은 헐리우드 배우인 샤론 테이트를 포함한 5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로만 폴란스키가 살인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맨슨이 직접 나서서 행동하지 않고 배우에서 지시해 이루어진 학살극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가담한 맨슨 패밀리 조직원 4명을 먼저 체포했고 맨슨의 위치를 파악해 그 또한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재판 결과는 역시나 사형이었지만 1972년 당시 그를 체포했던 캘리포니아주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바람에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말았죠. 결국 그는 비교적 최근인 2017년 11월 19일 교도소에서 자연사하는데요. 사망 당시 그의 나이는 무려 83세였다고 합니다. 맨슨은 검거된 후 진행된 한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Tell me in a sentence,
who you are. Nobody. I'm nobody. I'm a tramp, a bum, a hobo. I'm a boxcar and a jug of wine. And a straight razor if you get too close to me. 소리 집어쳐! 개새끼야!